앨릭스는 오늘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웃으며 일을 제대로 하세요. 나는 깜짝 놀랐고 이것에 대해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2시간 후에 도착할 테니 서둘러서 도착하세요. 레디 잠깐만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생충 같지만 오늘은 요리 솜씨를 뽐낼 절호의 기회. 알렉스는 당황하면서 놀림을 당했고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주 궁금해 2년 전에 출산했다. 새 쌍둥이가 태어나서 깜짝 놀랐지만 엄마로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새 쌍둥이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정말 기쁘지만 남편은 아이들이나 육아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 상황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아이들과 함께 휠체어에 묶인 채로 휠체어에 묶여 있고 현재 호스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두 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10명이 오니까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니 의자에 앉아 있어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 누가 이 상황을 보면 남편이 냉정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건 너무 친절한 평가일지도 모르겠네요. 2시간 뒤에 남편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나를 쳐다보더니 뭔가 감지했지만 남편의 목소리에 생각이 중단됐다. 알렉스가 급히 다 준비됐냐고 물었지. 예, 물론 10명이 모였으니 준비됐어요. 집이 비좁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갈 때 사실상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료수 더 사려고 휠체어를 타고 편의점으로 보내줬어. 넌 늦었고 전혀 쓸모가 없어. 집에 돌아오면서 앨릭스가 투덜댔어. 우리가 교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안해.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일어나서 앨릭스에게 아내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야? 가족 문제에 끼어들 생각은 없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어. 케빈이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분명해졌어. 케빈은 알렉스에게 손을 뻗어 마침내 그 순간 방에서 그의 뺨을 세게 때렸어.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화난 알렉스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상황이 급격하게 커져 남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 이름은 앨리스이고 올해 30살이 되었어요. 원래는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남편 이름은 알렉스예요. 저보다 3살 많고 결혼했어요. 3년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뭐 괜찮아요. 예전에 마리아한테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에이 마머즈보이 기억해. 난 잊지 않았어. 그 사람도 그런 줄 몰랐어. 내가 분명히 했으니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으나 마리아가 애원했어. 다음 사람은 정말 괜찮아요. 마리아는 많은 배려를 하는 좋은 친구라는 걸 알잖아요. 거절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이상한 놈 만날까봐 걱정됐어. 미안하지만 알았어. 마지막으로 할게. 괜찮아. 알았어.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니까 소개받은 남자를 만났어. 나중에 남편이 될 말이야. 솔직히 일주일 후 약속 동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웃는 거야. 그래서 난 절대 마머즈보이즈를 피하고 싶어. 난 항상 머리여에게 휘둘리곤 해. 그런데 넌 대학 때부터 머리여를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관심을 가지고 말했어. 와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와 친구였고 서로 친구가 있어서 첫 만남인데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더니 생각보다 즐거웠고 3시간 정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알렉스는 안녕 그럼 또 만나자. 응 역에서 이별하고 보자. 나 집에 오는데 오랜만에 기분이 상쾌해서 소파에 누워 어느새 잠들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전화를 받았어. 안녕 무슨 일이야? 드디어 끝났어. 뭐 하고 있었어? 미안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냐고 마리아가 물었더니 오늘 회의는 어땠나? 그래. 내 대답을 들으니 꽤 잘 된 것 같아. 마리아는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마리아 알렉스에 따르면 그 반응이 어떨지 듣고 보니 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때는 우리가 만나기 전에 그녀가 나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마리아가 어쨌든 이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한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실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아마도 모든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직후 알렉스와 나는 많은 데이트를 했고 점차 가까워졌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었고 일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지 4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이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부인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요? 이제부터 집안일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 깜짝 놀랐다. 잠깐, 그건 내가 회사 그만두라는 뜻이구나. 네, 맞아요. 급히 대답했어요. 잠깐만요. 당장은 그럴 순 없지. 알렉스의 표정이 달라졌는데
그 순간 알렉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처음으로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다. 왜 갑자기 침묵을 지켰는지 나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럼 알렉스는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강조했지만 알렉스는 그 말을 뒤로 한 채 갑작스런 요청에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앞에 놓인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상사에게 오랫동안 일했던 곳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슬프지만 이제부터 필요하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함께 일하자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커플이 되자 알렉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결혼 후 평생을 바치기로 했어요. 많은 신혼부부가 경험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혼생활을 즐겼는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 변화가 생겼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네, 아직도 좀 아픈데요. 앨릭스는 팔짱을 끼고 지난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이 안 좋았는데 앨릭스가 당신이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테스트를 해보자. 집에서는 테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테스트를 바로 하기로 했으니 결과는 어때? 네, 나는 기뻤고 알렉스에게 결과를 보여주었다. 알렉스가 서프라이즈로 외쳤다. 이건 긍정적이지 않나요? 네, 알렉스의 조이와는 반대로 정말 대단해요. 걱정을 표했지만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불안한 건 당연하지만 같이 배워갈 테니까. 괜찮아. 알렉스의 말이 나에게 힘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도 다 괜찮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어. 그 믿음은 강했지만 행복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다. 무리하지 마. 알았어. 괜찮아. 내 배도 그렇지 않아 크지만 알렉스는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됩니다. 처음에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렉스는 말에는 온화했지만 정기검진을 받은 후 의사 사무실에서 초음파를 본 이후로 그의 행동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하고 병원을 떠날 때쯤에는 완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앨릭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앨릭스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듣고 있나요? 그러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앨릭스는 내 앞에서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손에 들고 있는 초음파 사진을 보니 뱃속에 작은 새쌍둥이가 보여서 이래서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나 싶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느껴서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알렉스가 퇴근하면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문제가 있나요? 아이들과 함께 앨릭스는 서프라이즈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왜 그 순간에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앨릭스는 예상치 못한 대답으로 새쌍둥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놀랐습니다.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스가 왜 새쌍둥이를 가져야만 하느냐고 본능적으로 반박했는데 별 상관없는 축복인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스 편이군요. 그런데 이때 새쌍둥이가 무슨 말이에요? 앨릭스는 막연하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아있지 않았고 앨릭스의 말로 인해 대화가 끝났습니다. 머리어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앨릭스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 머리어가 아닐까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앨릭스가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알렉스한테 직접 들었지? 응, 그런데 마리아한테 고맙다고 했어. 고마워. 알았어. 잠깐만. 전화를 끊고 알렉스가 서재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바삐 문을 열었어. 알렉스는 뭐가 뭔지 놀란 표정이었어. 사실이에요. 당신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알렉스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왜 말하지 않았나요? 진심인가요? 설명할게요. 다 나중에 그냥 놔둬.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밀려나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렉스가 앞에 나타났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묻자 알렉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제 한 일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시고 왜 회사를 그만두셨는지 말해주세요. 나야말로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유다. 관심을 갖고 묻자 구체적으로 새로운 꿈이 무엇인지 알렉스가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나는 최근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알렉스가 언급한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추구하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의 꿈에 대한 열정적인 이야기가 나를 감동시켰고 나는 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뒤따른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앨릭스는 서재에 틀어박혀 디자인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안정된 직업을 찾을 때까지 내가 벌어온 저축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 쌍둥이를 임신했고 의사는 관리 입원을 권했지만 앨릭스는 집안일을 매우 서툴렀고 이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알렉스가 조용히 대답했어. 네, 입원할 때 잘 다녀왔어. 알렉스가 옆에 있었는데 꽤 일찍 퇴원했어. 가사 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컸는데 알고 보니 걱정이 좀 덜해졌어. 내가 퇴원하면 그의 부모님이 앨릭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가족들이 나에게 인사했지만 앨릭스의 표정에서 그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입원하는 동안 앨릭스가 집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잔소리 좀 했지만 도움이 돼서 다행이지. 알렉스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내 그 후로 세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알렉스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딸들이 우리 침실에서 자는데도 거의 무관심해 보이는 딸들을 돌보는데 알렉스는 그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딸들과 가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알렉스에게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잠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알렉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안아주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소녀들은 울기 시작했다. 3명의 아기가 동시에 우는 소리는 대단했다. 알렉스는 짜증을 충분히 표현했다. 시끄러워, 제발 빨리 조용히 해주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기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울 것입니다. 서둘러서 어떻게든 하세요. 나는 엄마로서의 그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알렉스에게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죠? 알렉스는 침실에서 알람 시계를 집어 나한테 던졌어요. 본능적으로 소녀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시계가 등을 치고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지만 소녀들은 무사해서 다행이었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내가 애들 중 한 명을 때리면 앨릭스는 차갑게 반박했다. 무슨 소리야? 거기 있는 게 내 잘못이야. 말도 안 돼.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 나는 앨릭스에게 무언가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앨릭스는 한숨을 쉬고 떠났다. 침실에서 그동안 아이들은 계속 울었고 마침내 아이들을 재운 후 나는 소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머물렀다. 거실로 돌아와서 피곤해 보이네. 어이가 없어서 알렉스가 집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저기 아이들이 있어. 제발 그만둬.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다. 알렉스는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다. 그의 태도에는 사과나 죄책감의 흔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잠들게 했다. 내 그냥 재우려고 했다. 알렉스는 무관심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했고 알렉스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벌써 그만뒀어요. 미안해요. 또 당신은 디자이너가 되는 걸 포기했어요. 네, 저는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포기했어요. 디자이너가 서프라이즈로 물었더니 이제 뭐 할 건데 갑자기 알렉스가 크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 회사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예요. 그 이기적인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알렉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침식됐어요. 결혼 전엔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이혼을 생각해도 2주 뒤 알렉스는 새 직장을 구했지만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그의 폭군적인 행동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최근에 잘 지냈지? 네, 난 잘 지내고 있는데 앨리스 오늘은 무슨 일이야? 사실 알렉스에 대해 의논할 게 있어. 알렉스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한 후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그녀는 항상 나에게 분노를 표했다. 친딸처럼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제 말을 잘 들어주셨고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셨고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단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맡겨. 다음날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알렉스가 집에 왔을 때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알렉스는 엄마가 왜 여기 있냐고 놀라서 시어머니가 엄하게 신문했다고 들었어요. 앨리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 넌 줄을 서지 않았어. 알렉스가 반박했어. 그건 내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단호히 말했어. 앨리스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난 널 다시 교육시키기 위해 잠시 여기 머물게 될 거야. 시어머니와 나 사이의 유대감은 확고했다. 알렉스는 그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그녀의 지도하에 알렉스는 육아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에 대한 불평도 줄어들었다. 알렉스가 많이 진정됐다고 감탄했어요. 덕분에 알렉스가 더 좋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육아의 기쁨을 느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나 알렉스가 아이들에게 미소 짓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지 약 3주가 지났고 어느 날 오후에 내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딸들이 자려고 시어머니가 방으로 급히 들어가시는데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속상하다고 하더군요. 남편 존이 급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건강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놀라움과 걱정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그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머뭇거렸지만 제가 그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존 옆에 가주세요. 앨리스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짐 싸는 걸 도와줄게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짐을 정리하고 끝나고 배웅할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배웅하다 홀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이 나에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다. 저녁에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제시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은 잘 지내요. 고맙게도 원인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나요? 내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지 몰랐나요? 의아해. 난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내 아버지가 다쳤다는 것도 모르지. 알렉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랐어.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어. 알겠어.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 그 순간 맞아. 알렉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의아해. 왜 웃느냐고 물었지. 착한 척하기엔 지쳤지만 이제 자유로워져서 알렉스의 이전 좋은 행동은 엄마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녀의 명령은 진짜 의지가 아니었지만 앨릭스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내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명령에 놀랐습니다. 명령이 무슨 말입니까? 앨릭스의 본성이 드러났고 나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 마음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알렉스의 행동은 그의 어머니가 곁에 있지 않으면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긍정적인 가족 환경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알렉스의 억눌려 있던 불만이 어느 순간 폭발할 수도 있고 알렉스가 운전을 하고 딸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불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알렉스가 운전을 하고 딸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그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졸려 보이나요? 쉬면 알렉스가 심술궂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졸린 건 아니니 조용히 하세요. 그러나 알렉스가 졸음으로 인해 걱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왼쪽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 후방이 막혔습니다. 충격은 제가 있던 조수석에 집중되었습니다. 앉아있고 심한 통증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당황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순간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 침울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부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침묵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내려다보고 싶어 병상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내 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내 다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그 순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우울한 표정은 알렉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괜찮아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 같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 사고 이후로 강제로 휠체어에 살게 됐어. 혼자서는 만족스럽게 움직일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어.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생활이 좀 편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열성적인 지원. 나는 혼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휠체어 작동에 익숙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2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안녕하세요, 알렉스. 오늘은 어땠나요? 알렉스의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오늘 밤은 자신있게 당황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몇 명 초대했으니 제대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것에 놀랐고 반대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곧 도착할 테니 시작하세요. 그 말을 듣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알렉스의 행동은 명백히 지배적이고 무자비했어. 2시간 후 알렉스 친구들이 차례로 도착하기 시작. 이 첫 경험에 긴장해서 안내를 받았어. 제발. 알렉스 친구들이 나를 보고 놀랐어. 이 상태에서 상황이 마음이 어지러웠는데 알렉스의 말에 소란을 잊어버리게 됐어. 뭐 하고 있어? 준비는 다 됐어. 내 모든 준비는 끝났어. 10명의 손님이 집에 몰려들어서 공간이 비좁아지고 매일 하녀로 변해버렸어. 술이 떨어졌을 때 알렉스가 나에게 더 사라고 명령하고 근처 편의점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 야, 너 너무 느려서 쓸모없어. 미안해. 그래서 미안. 그때 알렉스 친구 중 한 명이 일어나서 앨릭스에게 말했어. 안녕. 앨릭스는 충분해. 앨릭스가 반박했어. 응.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난 당신이 아내를 더 잘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친구는 앨릭스에 대해 강한 분노를 품고 있었고 앨릭스와 대결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놓아주다 다른 친구들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긴장감이 너무 심해서 다음 순간 케빈이 알렉스의 뺨을 세게 때렸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격한 싸움이 벌어지고 두 사람이 방에서 몸싸움을 하고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알렉스, 당신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죠. 알렉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앨리스가 휠체어 왜 그런 상태로 쇼핑을 하게 했는지 알렉스는 이제 겨우 짜증을 숨긴 채 대답했다. 알겠으니 나가도 돼. 다른 사람들과도 놀아줄게.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용기를 냈다. 그건 말할 방법이 없어. 닥쳐. 넌 말할 권리가 없어. 아니, 난 침묵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못 놔둘 수 없어. 그 순간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돼. 뚜껑을 열지 않은 맥주 캔이 바닥이 관자놀이에 직접 부딪혔습니다. 소매로 얼굴을 닦았을 때 통증이 심하고 얼굴에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친구들이 즉시 내 옆으로 달려와서 나를 보호하려고 막았습니다. 알렉스가 역겨운 목소리로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알렉스가 친구들에게 공격적이 되자 친구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출혈을 멈추기 위해 수건을 머리에 대고 있었다.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알렉스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기적이고 오만한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에게 아들이 이런 짓을 하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알렉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알렉스가 저항했다.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느냐? 시어머니는 단호히 사과하라고 했고 시아버지는 엄하게 말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으니 고소해야 한다. 법에 의해 처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이건 가정폭력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시어머니와 나는 경찰관이 결정한 상황을 설명했다. 앨릭스를 구금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앨릭스의 잘못은 그의 행동이 더 많은 실수를 은폐했습니다. 케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앨릭스와 한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왔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이 우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아니므로 알렉스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 계시록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충격에 말문이 막혀서 그런 길이까지 갈 수 없어. 이제 알렉스의 목록에 또 다른 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친구가 알렉스를 다시 때리려고 했으나 몸짓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인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엔 분명 평화롭지 않을 거야. 뭐라고 했어?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를 데려가 주세요. 알렉스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가 경찰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노려보았습니다. 알렉스의 친구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분개하며 나에게 케빈에게 왜 알렉스에게 그렇게 격렬하게 화를 내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케빈은 조용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힘들면 배려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굳이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케빈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해요. 실제로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어요. 이 고백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랑해서 그래서 화를 많이 냈구나. 케빈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했어.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고마움을 표했어. 아니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 케빈과 나머지 친구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재판은 그날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몇 바늘만 꿰매고 끝났지만 저는 남겨졌습니다. 깊은 마음에 상처를 안겨서 미안해. 시어머니가 위로해줬어. 그런 말은 하지마. 문제는 알렉스 때문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 나중에는 딸들을 임시로 부모님과 내 손에 맡기고 며칠 동안 변호사와 상담하고 경찰 신문을 거쳐 결국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마리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석방된 알렉스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상보고서를 철회했습니다. 그에게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 물었습니다. 앨릭스는 보고서가 그대로 있으면 내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잠깐만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끝이에요. 결국 내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앨릭스는 재정적으로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우리 세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